네, 안녕하십니까. 퀀트와입니다. 오늘은 북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뭐, 소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제가 읽으면서 좀 감명 깊게, 와닿았던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해볼 책은, The Answer라는 책입니다. The Answer on a Wall Street Trader의 다이어리 라는 책인데, 많이 아시죠? 뉴욕 주민이라는 그 헤지펀드 출신 유튜버 분께서 쓴 책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 친한 형님이 이제 민족사관학교 출신이신데 그 형님이랑 동기예요. 동기이시고 아주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쌓아 올리신 그런 분입니다. 무려 유펜 와튼 스쿨을 무려 2년 반 만에 조기 졸업하고 21살에 글로벌 경영 전략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JP모건, 시티그룹 투자은행 부서 그리고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 헤지펀드 애널리스트 트레이더로 활약하면서 10년간 월스트리트 짬밥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이분께서 지은 책인데 자 여기서 제가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떤 좀 철학적인 측면을 강조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그리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곰곰이 생각해보고 저한테 부족한 면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 잘하고 있는 면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계속하면 되겠구나라는 뭐랄까 자신감을 조금 이제 복돋아 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페이지 152쪽 천재들이 실패할 때 자, 월가 천재들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뉴욕 주민님께서 이게 정리를 해주신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실패하는 트레이더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한 투자자란 홈런급 한 방보다 실패를 잘 극복하고 그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할 줄 아는 투자자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트레이더보다 큰 실패를 경험했거나 지속적인 손실을 내고 펀드 내 입지가 좁아진 트레이더를 유심히 관찰하는 편이다.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기 때문이자. 저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많은 경험들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한 뭐 실패 경험들이 있죠. 뭐 나스닥 트레이딩을 하다가 마진콜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뭐 스톡 트레이딩을 하는데 단기 뭐 월별 혹은 뭐 분기별 손실이 났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제가 트레이딩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은 자산 배분이 굉장히 좀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한 자산에 몰빵을 해가지고 이제 운용을 하다 보면은 그 자산의 리스크가 너무 커지게 됐을 때 방어 수단이 전혀 없게 됩니다. 그거는 저의 그 자산 가치를 굉장히 좀 위험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일단은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배분된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길게 봤을 때 뭐 크고 작은 파동이 있겠지만 수익의 파동이 있겠지만 손실이 나더라도 손실이 일단 최소화되어야 되고 그리고 통계적으로 그리고 확률적으로 내가 낸 손실이 빠르게 극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자산을 키워나가는 자산 증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저의 나름 투자 철학은 뭐냐면은 손실을 최소화하자. 난 수익을 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손실을 최소화하다 보면 수익의 기회는 주어진다. 언젠간 나한테 찾아오게 돼 있다라는 마인드로 평소에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이 뉴욕 주민님 책의 디 앤서 책의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나열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모멘텀과 펀드멘털의 균형을 이루는데 실패한다. 자, 이거 굉장히 조금 철학적인 말인데, 저도 이 뉴욕 주민님의, 이 뉴욕 주민님께서 의미한 바를 뭐 100%
이해할 수는 없다고 봐요. 이해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데, 제가 느끼는 건, 제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일단은 그 펀더멘탈과 모멘텀의 괴리에서 오는 그러한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트레이딩으로 이어졌을 때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주식이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샀는데, 시장은 이 주식을 저평가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혹은 아예 그냥 소외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러면 이 주식은 펀더멘털은 굉장히 솔리드하지만, 펀더멘털은 괜찮지만 모멘텀이 완전 그냥 죽어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백날 이거 매매해봤자 그 자리입니다. 매매가 아니라 백날 그냥 들고 있어봤자 그 자리인 거예요. 제가 이게 한 5, 6년 전에 골프존 홀딩스라는 이제 종목을 들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가치 투자를 그때 한창 가치 투자에 막 관심이 있어가지고 막 기업 분석하고 밸류에이션 분석하고 막 펀더멘트 분석하고 했는데 이게 꽤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제 홀딩을 했죠. 홀딩 했는데 거의 두세 달 홀딩을 했는데 수익이 거의 보합권에 머물렀던 거예요. 즉, 이 종목은 펀더멘탈은 솔리드하지만 모멘텀이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골프 호황과 더불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모멘텀이 제대로 붙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단기적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기 때문에 모멘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모멘텀이 시작된 종목들에 올라타서 그 종목이 코렉션, 즉 조정이 들어왔을 때 들어갔다가 나름 빠르게 나오는 그런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 자체는 뉴욕 주민님의 전략과는 약간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뉴욕 주민님께서는 이제 헤지펀드에서 근무하시는 애널리스트이자 이제 트레이더시기 때문에, 헤지펀드가 운영하는 기금은 자금 규모는 아무래도 저 같은 일개 개미가 운영하는 자금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없이 모멘텀만 갖고 있는 종목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모멘텀을 대표로 하는 기술적인 팩터에 의지해 지속적인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를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맞아요. 그 헤지펀드 레벨에서는 모멘텀만 가지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개별 트레이드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큰 규모의 지속적인 수익은 내지 못한다. 그렇죠. 그런 부류는 기본적으로 기관에서 투자할 수 없다. 맞습니다. 기관에 투자할 수 없어요. 가격이 움직이면 투자 원칙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와 펀더멘털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더 흥미를 느끼고 포지션을 구축한다. 옆에서 보면 괴매를 초래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시장과 반대되는 포지션을 큰 규모로 늘려가는 트레이드를 보고 있으면 밸류에이션 확신이 무슨 말인지 피부에 와닿는다. 하지만 시장이 주도하는 모멘텀을 아예 무시하는 것 또한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그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면 합리적이지 않은 투자자들도 충분히 시장을 움직일 수 있고, 일정 기간만큼은 시장의 결과를 펀더멘털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헤지펀드 대가인 조지 소로스의 죄기성 이론이 있다.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은 서로의 인센티브와 트레이딩 패턴을 예측하면서 선제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평가와 경제 전망이 아닌 시장 플레이어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끊임없는 변화라는 이론이다. 자, 그리고 그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간혹 이를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로스가 말하고자 한 건 주식시장이 예상과 전망의 영역이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이미 일어난 시장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만이 주식시장에서 보일 수 있는 유일하게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주식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는 서로 각기 다른 편향과 불완전한 정보를 매매하고, 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주식시장을 상시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애초에 무엇을 예측한다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 주식에 대한 매수 물량이 급등하면 실제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주가는 폭등하게 되고 어느 시점에서 너무 올랐다고 판단된 투자자들이 매도하기 시작하면서 역시 실제 가치와는 무관하게 폭락한다. 상승 하락 모멘텀이 형성되면 주가 전망에 그 뒤를 잇는 형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르겠어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차트에 기반한 어떤 모멘텀 투자가 저는 맞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몸에 익숙해지게끔 만들고 통계 자료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이고 자금 운용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모멘텀을 저는 거의 모멘텀과 펀더멘탈이 있으면 모멘텀에 거의 균형을 많이 싣는데, 일단 헤지펀드 같이 큰 자금을 운용하는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모멘텀과 펀더멘탈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주식 투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은 모멘텀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의 균형을 조금 더 실어서 분석을 하고 종목을 먼저 발굴해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펀더멘털이 솔리드한 종목들은 결국엔 가게 돼 있어요. 시간의 문제지. 그래서 만약에 롱텀 트레이딩을 내가 롱텀 트레이딩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차트 분석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에 입각해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월가 천재들이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 손실 포지션에 대한 청산 원칙이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절을 안 친다는 거죠. 손절에 대한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자, 손절은 말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손절이 트레이딩에는 거의 다예요. 자, 여러분, 제가 국내 주식만 트레이딩하는 줄 아시죠? 자, 이 유튜브는 국내 주식을 위한 유튜브지만 저는 나스닥 퓨처, 그리고 골드, 그리고 이제 오일 퓨처, 이런 거 퓨처 마켓에서도 굉장히 좀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도 이제 포지션을 갖고 있고. 근데 미국 주식은 조금 더 이제 미래 가치, 저는 이제 펀더멘탈이라고 보다는 미래 가치에 입각해서 분석을 하고 좀 롱텀으로 가져가는 투자를 지향합니다. 미국 주식에서 하는 선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퓨처 트레이딩을 할 때는 손절이 칼 같아요. 거의 전 틱 단위로 손절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칼 같은 손절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물타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퓨처 트레이딩보다는 손절이 약간 이제 관대한 편인데, 자, 중요한 것은 일단 원칙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없는 분들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다, 진짜. 주변에 요즘 좀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들어요. 오스템이라든지, 오스템은 어쩔 수 없다 쳐도, 신라젠 상폐됐죠.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도 개인분들 많이 들고 있는데, 자, 신라젠 같은 경우도 손절 타이밍을 저는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칙이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다 못 빠져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손절에 대한 원칙이 없기 때문에 못 빠져나온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뉴욕 주민님께서 어떻게 이제 글을 쓰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이 난 트레이드를 빨리 만회하려고 무모한 트레이드를 단행한다. 단 한 번에 손실을 복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마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마이너스 50% 손실을 발생한 투자금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다음번에는 100%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 50%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과 100% 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만 봐도 후자가 2배는 더 어렵다. 일정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하면 포지션을 축소한다. 손실은 언젠가 회복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벌려고 하는 트레이더들도 있다. 가장 기본적인 실수이자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아니라 원칙에 따른 포지션 규모의 조정이 필수다. 희망은 트레이더들에게 최악이다.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은 이런 거 손절을 100% 손절을 칼같이 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제 퓨처 트레이딩 할 때는 거의 그렇지만,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컴투솔딩스만 예를 놓고 봐도 그렇죠. 컴투솔딩스가 제가 지금 국내 주식에서는 계속 주력 종목인데,
이거를 이제 3분할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분할 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시장이 최근 좋지 않다 보니까 줄줄 흘러내렸어요. 마이너스 10%권까지 갔다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합권까지 올라왔는데 저는 사실 목요일날 이제 보합권까지 올라왔을 때 금요일날 당장 시세를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장이 빠져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아무래도 유동자산에서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시장도 굉장히 좋지 못했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금요일에 당장 시세를 줄 줄 아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수익도 수익이지만 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100% 손절을 치면 좀 그동안 기다렸던 것들이 이제 물거품이 돼서 아까우니까 어떤 포지션 규모, 포지션 사이즈를 조정을 하는 거죠. 내가 한 100만 원치 샀다 했으면 이게 조금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다 싶으면은 20만 원 정도는 이제 본전에서 털고, 혹은 2, 30만 원 정도 털고 한 70만 원 정도만 내 포지션 규모의 70% 정도만 들고 가는 그런 조정 전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원칙으로 딱 돼 있으면 좋아요. 원칙으로 정립이 되어 있으면 좋죠. 예를 들어서 내가 들고 있는 분할 매수를 해서 들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의 손실이 마이너스 10%권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왔을 땐 내가 만약에 다시 이 종목이 마이너스 5% 이하로 내려가면 포지션 사이즈를 줄이겠다 라는 청산 전략이라든지, 혹은 내가 3분할까지 탔는데 내 종목이 마이너스 20%까지 갔어. 그럼 나는 그냥 100% 손실을 쳐야겠다. 뭐 이런 청산 전략이든 어떤 원칙 자체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으면은 정말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당하실 겁니다. 정말 제가 이거 하나는 단언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주식시장 예측을 못하죠. 예측 못하지만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건, 손실에 대한 원칙이 없는 분들은 시장에서 1년 버티기 힘듭니다. 1년, 2년 안에 무조건 퇴출당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원칙이 중요해요. 굉장히. 원칙이 있어도 못 지켜요. 하물며 원칙이 있어도 못 지키는데 없는 사람들은 투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기술적인 지표를 보고 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타이밍에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이런 타이밍들은 뭐 여기서 말하긴 조금 이제 시간이 부족하고, 사실 시간 많지만 지금 새벽 3시 13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도 이제 피곤해요. 지금까지 뭐 이제 트레이딩 뭐 스트래티지 짜고, 자산 알로케이션 스트래티지 짜고, 그 리얼 에스테이트 서치하고 이러다가 시간 다 갔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좀 바쁘게 사는 사람들 중 하나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자, 몇 분 했죠? 몇 분 했더라? 몇 분 했나? 몇 분 했는지 어떻게 알지? 자, 일단은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어요.